오늘은 그 조선 통치사 네 번째인데요. 이 사람은 통치사가 아니고 그 상당히 유명한 그 인물인데, 강항이라는 사람이고요. 수은 강항. 이 사람은 제 책을 읽으셨겠지만은 이쯤 통치사에게 그 같이 책을 읽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책에 따라가지고 이제 쭉 그 같이 읽어가면서 뜻을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그 임진왜란 때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조선으로 돌아오서 자기의 경험을 쓴 그런 이제 기록입니다. 이제 간양록이라는 이제 그 제목을 갖고 있는 저서인데, 이미 보셨겠지만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이제 번역이 됐고, 오래전에 이미 뭐 지금은 새로운 번역들도 나왔어요. 나오고 이 책은 영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자세하게 주소 달고. 그래가지고 그 구성이 적중봉소, 그 일본에 잡혀 있으면서 그 임금한테 소를 올린 거예요. 상소. 그 봉해가지고 봉투에 나가지고 올린 거 상소가 있고,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적중해서 그 소를 상소로 올려야 되는지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록이 있고 부인에게 구하는 격서. 부인은 뭐냐면 잡혀간 사람들한테 일본에 구하는 격서가 있고, 승정원에 이제 나가서 일본에서 겪은 일을 보고한 것.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자기의 경험을 날짜별로 기록한 이, 이 사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문을 먼저 보면은, 발문이라는 거는 예전에 책을 이제 간행을 하면은 그 맨 뒤에다가 쓴 글을 이제 발문이라고 해요. 서문에 반대가 되는데 발문. 거기에는 이 책자가 어떠어떠한 그 경위를 거쳐서 그 편찬이 되고 그 간행이 됐는지를 적은 이제 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강행이라는 사람은 건국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좀 묶었는데, 건거라는 거는 죄인이 타는 수레. 자기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죄인이냐면 적한테 잡혀간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잡혀간 놈은 충성심이 부족해서 잡혀갔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서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걸로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디스코스예요. 그래서 이 외적들한테 잡혀서 고생을 죽도록 해도 자기 잘못으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나라를 못 지켰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심이 부족해서 잡혀갔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충성심이 부족해서 잡혀간 거를 해소를 해야지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경험들을 엮어서 건거록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뒤에 이 편찬은 사회에 이제 편찬된 글인데, 여기에서 간행욕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간행욕이라고. 여기 간행욕도 강항이 쓴 글에 나오는 죽은 바의 해상용소를 붙잡고 나는 구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간자가 있고 그리고 양자가 있잖아요. 간양. 이걸 따가지고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중국에 전하는 고사에 연호한 겁니다. 고사. 자, 그것이 뭐냐면은 그, 이 소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라 때 소무. 이 사람이 흉노 땅에 이제 포로를 끌려가서 충절을 지키고 양측의 노릇을 하면서 고통을 견뎠다 하는 고사가 있어요. 이 흉노가 어디냐면은 그 저쪽에 삼서성 저그 북쪽이죠. 몽고 초원 이쪽에 서북쪽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제 그쪽에 흉노는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흉노가 없어서, 흉노는 굉장히 강했던
한나라, 뭐 당나라 때 굉장히 강했던 그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인데 잡혀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조를 잃지 않고 그 황제를 생각하면서 고통을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양을 치면서 겨우 살아남았다고 하는 고사에 근거한 그 시를 강하게 썼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간항용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이 광항은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가장 유명한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에. 이제 고향이 이제 영광이고 영광에 가면은 이런 서원이 있어요. 내산서원이라고 있는데 이 강항을 모신 서원이에요. 강항에 그 신주를 여기다 모시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리고 그 임진왜란 이후에는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서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젊은 그 사족들의 자제들이 공부도 하고 이 지방에 이 사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던 그런 곳입니다. 저도 저기 한번 가봤어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동네인데 이렇게 그 산속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서원이 그 저는 그때 가을인가 겨울 초인가에 갔는데 여기에 무슨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느라고 굉장히 힘든 기억이 있는데 하도 산이 급해가지고 경사가 급해가지고 올라가면 잘 보입니다. 이 동네가 전부. 꽤 아름다운 이제 곳인 거죠. 그래서 그 영광공원에서는 강항을 이제 기리는 사업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강항을 기리는 곳이 있어요. 그 강항을 연구하는 연구팀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일본에는. 그래서 양쪽 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인사인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이제 겪었는지를 이제 오늘 그 글을 통해서 자신의 그 경험을 쓴 글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그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는지. 자,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이 전체적인 그 의미가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옛말에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구슬이 많아봐야 다 흩어져 있으면은 효용 가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보배를 만들려면은 이 구슬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슬. 이 구슬이 없으면 보배 자체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항이 쓴 글 같은 것이 역사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그 구슬이에요. 구슬. 구슬이라고 하는데 잘못됐네. 구슬인데 이 구슬이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정보.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런 데이터들 정보를 전부 모아갖고서 엮어내면은 역사의 어떠한 측면에 대한 해석이 되고 더 많이 모아가지고서 엮어내면은 인간 행동에 대한 이론도 될 수 있고 국가에 대한 그 나름의 그 해석 틀도 될 수 있고 이론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런 구술을 많이 모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역사 제가 속해 있는 업계에서는 이제 구슬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슬을 많이 모아야지만은 뭐 꿰매든지 뭐 목걸이를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슬을 얼마나 많이 모으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일차 노동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음, 왜 이렇게 힘드냐면은 이 구슬을 이 데이터를 남이 이렇게 주워다가 준 거는 안 돼요. 그건 이미 때가 묻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해석이 들어가 있거나 선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2차적인 자료가 될 수 있고 1차적인 구술은 뭐냐면 자기가 찾아요. 자기가. 그 원사료를 읽고서 거기서 하나하나 구술을 모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옥석이 있으면은 돌은 걸러내고 옥을 모아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이게 옥인지 석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읽고 또 읽고 뭐 다른 것도 있고 하면서 점점 자기의 옥을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읽다가 조금 지식이 좀 쌓이면은 다시 읽으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먼저 놓친 것들도 보이고 그러다 조금 연륜이 지나가서 또 읽으면 더 보여요. 야, 그때 이렇게 중요한 걸 놓쳤지 하면서. 옛날에 돌로 생각해서 버리는데 그게 옥이야, 옥.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끝없이 돌아가면서 해서 엄청나게 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승부는 더 많으면 좋은 거예요.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더 좋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인간의 행동이랄지, 사회랄지, 뭐, 더 큰 국가 의 관계랄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나름대로 해석의 안목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남이 해석해 놓은 거를 받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산하는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를 두고서 이 사람이 겪은 난리 사정을 이제 그 조금 저희가 눈에 띄는 것들을 노란 것으로 이제 제가 이제 색을 칠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보기로 하죠. 이 사람이 그 1597년이에요. 정유년 1597년인데 정유재란이라고 하잖아요. 임진왜란이 있고 정유재란이 있는데 1597년에 그 관직에서 해고가 돼가지고 공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왜가 남해안 일대는 남아 있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공격을 침략을 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내가 막 이제 올 것 같으니까 일본군이 올 것 같으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명나라에서 군대가 왔어요. 1차 군대가 양청병이라는 사람인데 양호라는 전 지휘관이 왔는데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 사람 틀린 양원이라는 사람을 잘못 적은 거예요. 이게 남원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남원에서 전라도 북도 남원에서 거기에서 이제 1차 이제 방어를 하려고.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군이 전주 함락을 일단 노렸어요. 전주를 뺏은 다음에 전주가 전라도에 그 반영이 있던 곳이거든요. 도청 소재지였어요. 전라남북도를 합쳐서. 그때는 전라남북도가 아니라 그냥 전라도 하나니까. 그래서 남원을 지키러 왔는데 그때 이 사람이 뽑혔어요. 강항이. 이 명나라 군대에 군량을 대는, 군량을 대려면 군량을 모집을 하고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자로, 일선의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8월 보름에 남원에 함락이 됐어요. 함락이 되고서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간 거야. 함락이 되니까. 근데 도망가서 그 자기 이제 또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영광 근처에 자기 직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야. 이거는 뭐냐면 이미 없어. 이때는 해고가 된 거랑 마찬가지야. 자기 직을 버리고 자리를 뜨면은 해고와 자기 직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야. 와서 이 의병을 이제 수업하려고 그랬어요. 의병은 사적인 군대 아니야? 그러니까 사적인 사람으로서 사적인 군대를 수업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뭐 하다가 외적이 점점 이제 밀려오니까 또 이제 피난을 간 거야, 피난을. 그래서 집에 당도해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집안 아이들을 거느리고서 여기 이제 바닷가로 가가지고 영광이 바닷가 근처니까 배를 타고서 도망가려고. 왜냐면 배를 타고서 그때 많이 피난을 갔어요. 이쪽 전라도 남쪽으로는 바다가 저기 섬이 많잖아요. 섬. 그래서 배를 타고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뭐 그런 이제 준비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돼. 네. 그래가지고서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벌써 그 왜적이 영광군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분탕질을 하기 시작한 거야. 막 불을 태우고 바다 수색하고 뭐 하니까 밤중에 배를 탄 거야. 가족들을 데리고서 이제 피난해 가려고. 거기에 뭐 여러 사람이 그 탔는데 그 형수도 있고 그 처의 그 할아버지도 있고 처 부모 그러니까 처의 할아버지니까 이 처가 굉장히 나이가 젊은 거죠, 그죠? 그 처 부모도 있고 나의 처도 있고 첩이 함께 탔다. 자, 이 당시에는 첩들이 다 있어요, 첩이. 그 첩하고 본처가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제 그 감각으로는 이해가 이제 안 되지만은 이때는 당시는 전부 당연히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하고 첩까지 함께 배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난하는 그 배에 배를 타고서 이제 그, 그 포구에서 잠을 자는데 벌써 사람들이 피난하려고 거기 모인 배가 이제 100여 척이나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를 끌고서 이제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뭐 길에 조사했다. 그 다음에, 이순신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 등등 했다 뭐 등등이 있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가지고서 20일에 그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해상의 외선 천여척이 이미 우수영에 당도하였으므로 홍제사는 중가 부족으로 바다를 따라 서쪽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얘기는 뭐냐면은 그 명랑해전 명랑대첩이라고 아시죠? 그 영화에도 있었던 명랑이라는 영화. 그 명랑대첩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3, 4일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명랑대첩을 이겼으면 완전히 조선의 수군이 이 바다를 이제 그 제압하고 전부 통제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번 딱 이기고서 워낙 그 왜군이 수군도 많고 병력이 세기 때문에 이순신이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 그러니까 명랑대첩이 그 이 전쟁의 흐름에 끼친 영향이 뭐 그렇게 큰 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 병사가 멸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려고 여기저기 피난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뭐 등등을 그 흑산도로 가자 뭐 어쩌고 하다가 한 동에 뭐 21일 날 밤중에 나의 형제가 곤히 잠든 틈에 그 배추를 끌어넣어 가지고서 배가 흘러가서 부친이 탄 배하고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다음 배가 떠나서 진월도에 이르러 통제의 배십의 책임이 각시도를 지나갔다는 말을 듣고 뭐 이게 뭐냐면 지금 이순신 근처에 가는 것이 그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도 조선의 수군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수군을 그 지휘하는 그 군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따라가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뜻처럼 되지 않은 거죠. 22일 부친이 이 탄 배가 돌아서 염소를 향했다는 소리를 잘못 듣고서 염소에 당도를 향했으나, 그러니까 자기 그 아버지가 탄 배하고 자기 배하고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 탄 배를 찾으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논잠포라는 데를 향했는데 바다 안개가 자욱한 속에 문득 황당선 한 척이 나타났다. 황당선 한 척이. 황당선은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그 언어인데 이제 모르는 그 자기 편이 아닌 배를 황당선이라고 불렀어요. 중국에서도 황당선이라고 불렀고 조선도서 황당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일본 배였던 거예요. 외적의 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힐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내리고 그 뭐 거의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안 잡히려고.
그러니까 바닷가 옆에 있었는데 일본 배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러자 이 적이 와서 장대로 끌어내서 일제히 포박해가지고 세워 놓았다. 이때 몇 사람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 그러죠. 도망을 가고 그다음에 이런 그 와중에 그 이 신주를 갖고서 피난을 왔는데 그거를 자기 형이 안고서 있다가 물속에 떨어져 가지고서 잊어먹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조선에서는 피난 갈 때 이쪽 그 양반 이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신주를 처리해요. 신주가 그 돌아가신 그 부모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영혼을 상징하는 조그만 팻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경우는 피난 갈 때 집 뒤에다가 땅에다가 묶어 가거나 아니면은 신주를 들고서 그 피난을 갑니다. 근데 국왕 선조도 북쪽으로 피난을 갈 때 그 신주를 들고서 갔어요. 가다가 팽개쳤어.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검찰은 비난을 받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또 찾아왔어요. 뒤에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이 사람들이 당시에 피난 갈 때는 첩하고 신주는 꼭 챙겨요. 첩하고 신주는.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주를 잊어버리니까 돌아가신 아까 그 저기 뭐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모친과 살아계신 부친을 섬기려던 뜻이 한꺼번에 다 하고 말았다면서 이제 한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런 그 와중에 어린아이 그 용하고 첩의 수생딸 애생이 그 모래밭에 그 있었는데 이 바닷물이 밀려가지고 애들이 그냥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 애 두 명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그만 애들이 그때 비극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닷물에 흘러가지고서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죽은 거죠. 죽었는데 그 우는 소리가 귀에 들려니 한참 만에 끊어졌다고. 그래서 나는 나이가 30에 비로소 이 아이를 얻었는데 이제 그 태몽의 새끼 용이 그 물리에 뜬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이름을 용이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아이는 자기 그 정식 와이프의 애인 거예요. 그다음에 첩하고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도 이제 잃은 거죠. 이 피난 가고 뭐 이런 그 아주 패닉 상태 와중에 비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임진한테 그 비극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외적이 그 피난 가던 그 배에 꼬리에다가 그 끈을 매 가지고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밑으로. 그래가지고 무안에 이제 당도였어요. 무안은 그 영광의 그 밑에 있어요. 남쪽에, 더 남쪽에.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땅을 납두라고 했다. 갔더니, 거기 갔더니 배가 엄청나게 이제 그 많은데 그 반수 이상은 우리나라 남녀로 서로 뒤섞여 있고 시체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외적이 그 잡아가지고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때 죽이기도 엄청나게 죽였지만 엄청나게 일본으로 끌고 갔어요. 그 노획물로. 그래가지고 그 저번에 읽었을 때 이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 뭐 돌아오려고 노력한 그 모습들도 있었고 그냥 남아있는 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중류로 떠가자 외적 하나가 통역을 대동하고 와서 묻기를 수레 대장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고 그 묻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순신이 어디 있냐고 다구쳐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하기를 그 명나라에서 벌써 이 수군을 거느리고 명나라 이 장수들이 배 만여 척을 거느리고 이미 왔다고 얼마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 이제 올 거라고 분산포에까지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의진순이 이 명나라 군사와 지금 합세하고 있다고. 그 100만 척 정도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이게 완전 100% 이제 거짓말인데, 아니면 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놔달라는 거야.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연척이 이제 오지는 않았고, 그 훨씬 뒤에 와요. 훨씬 뒤에 오고, 만연척이 아니라 그 뭐 몇십 척 정도 오죠. 어, 그래가지고 그 나를 잡아가는 자가 이제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 이게 이해주가 이 시코쿠 그 시코쿠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한 지역에 그 다이묘,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이 군사 지배권자 한 지역에 거기에 속한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했다. 근데 이때에 그 이쪽 이해주의 다이묘 이름이 토도 타카토라라는 사람이에요. 토도 타카토라. 그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안 나오고 여기에 그 수라는 여기 대장이라는 이제 그 용어만 나오는데, 자, 그 밤 이시경에 처부가 몰래 물건줄을 풀고서 알몸으로 바다에 뛰어 들어가자 그 적들이 그냥 몰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즉시 끌어냈다. 자기 처에 그러니까 장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자 자기들 전부 포박을 해가지고서 꽁꽁 묶어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묶어놨는데 그것이 3년이 지나도록 지금 그 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꽉 묶어가지고 고통을 받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에게 이제 묻기를 적이 어째서 우리들을 죽이지 아니하냐고 이제 물으니까 당신은 명조를 입었으니까 관인 이 지배계급 이, 이 관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일본으로 이제 끌어가려고 이제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통역이 누구냐면은 통역은 거의 100%가 이 쯔시마 사람들이 쯔시마. 이 쯔시마 사람들이 여기 조선하고 접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각 군대마다 그 이 통역들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랬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조선에서 납치돼 가지고서 일본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예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임진왜란이 터질 때 통역으로 이제 저 끌려와가지고서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여간 물으니까 너는 이 관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가 여기 일본 들어가려고 한다고. 예, 그러면서 이 왜적들이 자기네가 생각하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해요. 살해해 가면서. 그래가지고 살하기도 하고 나눠시키도 이제 했다. 그다음에 노비들은 달아난 자는 목숨을 이제 구했지만은 그 못간 사람들은 전부 살해를 당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서 거기서 추리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 일본들 끌고 갈 작업을. 그래가지고서 영산창, 우수영을 지나서 순천에 외교다 도착했다. 요즘 우수영인 지금 어디냐면은 진도 가는 다리 있죠. 진도 가는 다리. 명랑 그 대첩이 일어났던 곳. 바로 그 옆이 그 해군의 그 지휘본부가 있던 우수영입니다. 우수영. 좌수영이 그 여수에 있었고, 이제 글로 지나서 이렇게 순천 앞바다까지 이제 간 거예요. 순천에 가면은 바다 옆에 지금은 바다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간척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외성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그 있는데 큰 외성이 있는데 이제 그 앞에 당도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배들이 줄지어서 있는데 여기에 그 잡혀간 조선 사람들의 그 배가 100여 척 정도가 바다에 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잡혀가겠어요. 100여 척의 배가 떠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잡혀오는 사람들을 이제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아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누구 이름이 뭐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당시는 에, 지금보다도 더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서 조선팔도 웬만한 그 사족들은 양반들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거의.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그, 잘 대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대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날 일본 여자가 이 잡혀간 사람한테 밥 한 사발씩을 주는데, 뭐 거의 모래가 반이고, 반찬이라고 그냥 생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는 생선 하나씩, 한 조각씩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옆에서 그 그래서 이제 그걸 시쳐가지고서 겨우 먹어가지고 요기를 하고 배고픔을 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밤중에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도 울다가 노래를 부르다 그 목소리가 옥을 초에는 소리 같았다.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튿날 저게 배가 하나 지나가면서 어떤 여자가 영광사람 하고 부르는데 보니까 바로 아까 애생 자기 첩이야 첩. 그 애생이 옵니까 자기 첩이냐 첩. 그래가지고서 그 이, 같은 배는 아니지만은 확인을 했어요. 그 딸은 죽었지만 자기 첩은 살아있음을 알았다. 그러고서 이 뒤로 이제 그 둘은 다시 못 만나요. 흩어져 버려요. 어떻게 됐는지 자기 첩이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날 밤부터 통곡을 했다. 연우가 아무리 때려도 어, 아, 여기 있네. 제가 거기 잘못 말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죽었다고 한다. 하도 뭐 통곡을 하고 울다가 애누가 때려가지고서 맞고 그다음에 밥도 먹지 않고 있다가 죽었다고 한다. 자기 딸을 잃고서 이제 슬픔이 와가지고 울고짖거리다가 이제 밥도 안 먹고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절굿이 한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자, 이것도 이제 재밌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감정 구조가 지금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다른데 그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절박한 시점에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부 한시로 표현해, 한시, 시로. 그래서 한시의 그 의미가 지금 문학적인 뭐 어떤 가치랄지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기 쉽지만은 전혀 그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시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천착을 하자면 좋지 않을까. 당시 한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이 사람들 한시에 이렇게 집착을 했는지, 또 어떤 한시를 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 당시에 인간권이나 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중형의 아들 가려는 8살인데 목이 마르니까 막 물을 찾다가 짠 소금국을 마시고 구토설사 하니까 이 외적이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 죽인 거야. 그러니까 칭사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하면서 막 부르는 소리가 어, 이 귀를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들이 뭐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집어서 던져버렸어요, 바닷속으로. 그거 수일이 지나서 처부가 몰래 배를 하나 끌어내가지고서 타고 가려고 하였는데 잡혔어요, 또. 잡혀서 좌도에게 가서 알렸다. 이게 뭐냐면, 요 좌도가 이 대장이에요, 이쪽에 대장. 이 수군들의 다카토라는 그 수군의 대장입니다. 그날 저녁에 다른 큰 배에다가 우리 집 식구를 싣고 또 다른 배로부터 옮겨온 사직의 여자가 9명이었다. 거기에 누구의 딸도 있었다. 그래서 더 큰 배에 싣고서 앙골
안골포까지 가서 안골포. 안골포는 부산이에요. 부산까지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잡혔어요. 이게 지도인데 영광 이제 여기 영광인데 여기서 잡혀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끌려서 온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우수영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죠. 이렇게 돌아가죠. 그다음에 여기가 순천쯤 돼요. 순천. 여기가 순천 여기가 순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나서 안골포가 그 부산 이쪽 무슨 항만 새로 만들고 하는 그 옆 동네에 있어요. 진해의 동쪽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끌려온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디 갔냐면 여기 쯔시마에 있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간 통로가 앙골포를 출발해서 한 바다를 건너가지고서 갔더니 이제 그것이 대마도였다. 그래서 일본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사람이 옷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옷 입은 것도 다르고 이 집들도 이제 다르다, 기이하다고. 그 다음에 또 한 큰 바다를 건너서 일기도에 이제 도착했다. 그 다음에 장문주의 하관, 시모노세키, 이건 나가토라는 거 읽는데, 나가토 시모노세키, 그 다음에 가미노세키, 이렇게 점점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바다를 건너가지고서 그 시코쿠에 있는 그 조그만 동네에 이 나가사키는 그 규슈에 있는 나가사키가 아니고 그 저쪽 시코쿠에 있는 조그만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까지 간 거예요. 가서 근데 뭐 굶주리고 뭐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아프고. 딸이 6살이어서 제 힘으로 걷지 못하므로 딸이 있었는데 아내와 처모가 번갈아서 업었다. 업고서 그 걸어가다가 내를 하나 건너다가 힘 붙여가지고서 쓰러지니까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기진맥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서 밥을 줬어요. 밥을. 그래가지고서 그 외노 가운데도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리쯤 더 가서 이해주의 대진성, 이 오츠라고 있는데 오츠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감금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주형 및 처부의 가족과 한 집에 있게 됐으나 방만은 달랐다. 그래가지고서 일본 사람 하나와 여자 하나가 아침 저녁으로 밥하고 국 한 사발과 생선 한 마리를 이제 주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쓰시마예요. 쓰시마. 여기가 이끼섬. 그 통신사 읽을 때 맨날 나오는 이끼섬.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가 시모노세키. 여기가 가미노세키. 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이게 나가사키 뭐쯤 될 거예요. 나가사키인데 여기 그 오즈라고 써 있잖아요. 오즈. 지금은 오즈라고 읽어요. 오즈가 끌려간 곳입니다. 여기가. 이게 시코쿠예요. 여기가 시코쿠. 저는 다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여기 우스키라는 동네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그 도시인데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배를 타요. 배가 있어요. 배가 있으면 이리로 가요. 가는 배가 있어요. 배를 타고서 이리로 가가지고서 여기 이제 여기도 가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쪽을 지배하는 다이묘의 수도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우아지마라고. 여기에 지금 성이 있어요. 산별 기슭의 성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쪽 그 오즈라는 데서는 강항이 유명인사예요. 유명인사. 아주 여기서 행사도 있고 길거리에 푯말도 있고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아주 강항 연구회도 있어요. 연구회. 왜 강항을 연구하냐면 이 사람이 일본의 유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이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끌려오면서 겪은 이제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예,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 해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끌려간 곳에서 생활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해가 됐는데 딸 예원이 이제 병사였다. 그다음에 또 중형의 아들 가해도 병사였다. 그래가지고 형제가 짊어지고 나가서 물가에 매장을 했다. 우리 형제의 자녀 6명 중에 3명은 바다에 빠져 죽었고 2명은 매의 땅에서 죽었고 작은 딸 하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6명 중에서 1명만 이제 겨우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날 이제 정월에 들으니까 명나라 군사가 크게 일어나서 울산에 외적 절반은 고래밥이 되고 호남에 여러 소굴은 단지 순천에서만 남았다고 들리니 자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 이 12월 말에서 요 전해에 12월 말에서 1598년 전쟁 마지막 해 1월 초까지 울산에서 큰 전투가 있었어요. 명나라 군사하고 일본의 군사하고 여기에서 그 어, 명나라가 그 함락을 못 시켰어요. 결국 못 시키고서 철퇴를 하고 마는데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여기에 있던 그 일본군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외적 절반은 뭐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근데 하여간 거기서 전투가 있다는 소식을 이 먼 곳에 있으면서도 들은 거예요, 소식이. 근데 그 얘기 뭐냐면 잡혀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잡혀온 사람들이 듣고 해가지고서 그 소식을 전한 거죠. 4월 27일, 저 꽁충 떠가지고 4월 27일은 일본에서의 기록은 그렇게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4월 20, 어머님의 기일이다. 그래가지고서 이,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제삿날은 제사를 지내요. 당시에 피난을 다니면서도. 그래서 일본 땅이지만은 여기서 그 뭐 가진 물건을 팔아가지고 제사를 간단히 장만해가지고서 제사를 지냈다. 그다음에 이제 금산 어, 그 출석사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한 저기 절이 있었는데 중이 그 상당히 이제 좀 친절하게 이제 대한 거예요. 이 절이 아직도 있어요. 있고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를 보고서 잘못 예로 대하면서 부채에다 시를 청함으로 칠원시 한 수로 써주었다. 자, 이게 이 당시에 외국 사람이 와서 지식인이 일본 사람들이 뭐 갖고 있는 데다가 시를 하나 써주면은 그것이 거의 그 집에 그냥 가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전통이 이제 일본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잡혀온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있었는데, 여기서 아는 사람들도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기로 이제 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실패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 80일 걷고 어쩌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서 이제 잡혔어요. 잘 잡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그, 그 목이 베일 뻔했었는데 살려졌어요. 살려져가지고 다시 먼저 있었던 요 성으로 가서 감금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을 때 무안에 있던 이 아전 서국이 잡혀와가지고서 자주 찾아와서 그 시를 청해서 시를 지어줬다. 네, 그러다가 어, 조금 몇 달이 더 지나서 6월 달에 이쪽 좌도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에 다이묘인데 이 수군을 끌고서 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철수를 해요.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고서 이 전쟁이 끝나가는 그 해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철수해서 이 외경으로 그 교토로 이제 돌아왔다. 그래가지고서 돌아와서 그 우리를 그 강항의 그 가족들을 그 이 교토 쪽으로 이제 부른 거예요. 오라고. 왜냐면 이 지식인에 대한 특별한 그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게 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이 시코쿠에서 이제 교토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때 뭐 이럴 때마다 시를 하나씩 써요. 이 시라는 게 이게 그 이 사람들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저는 그 한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한시를 이렇게 이제 목숨을 걸고서 이 사람들이 쓰고 외우고 뭐 서로 주고받고 했을까 하는 그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서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병선이 외적에게 빼앗기게 되어 우지아 있게 와 있음을 보고도 한번 서글퍼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정려대란 때 원균이라고 하죠. 원균. 원균이 거제도에서 대패를 하잖아요. 완전히. 그때 당시에 그 이순신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그 계급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로 배교중군을 하라고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태고, 그런데 원균의 외적이 이제 완패를 하는데, 그때 조선의 배를 우리가 승리했다고 증거로 조선의 배를 보냈어요, 히데요시한테. 이거 보시라고. 우리가 얘네들 다 무찔렀다고. 그래서 그 배가 일본 이쪽에 오사카 교토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걸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작은 배 타고서 복견성 후시미라고 하는데 후시미로 이제 옮겼다. 후시미에 옮기자 우리 가족을 그 이 큰 창고에 빈집에다가서 이제 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일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지키게 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동네에 조선에 잡혀온 그 사인들, 사족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연구하면 다 재밌습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다 있어요. 맨날 찾아서 서로 만나고 이제 서로 안부도 묻고 어떻게 돌아가냐 뭐 등등 얘기를 했겠죠. 그다음에 여기 어떤 그 잡혀와서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그 비극적인 치유를 맞은 그런 사람의 그 얘기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토역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시코쿠 여기 오즈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며칠 걸려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는 그 배가 몇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이 해안가 가까이로 다녀요. 해안가 가까이로. 배가 이 풍랑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꾸불꾸불 다닙니다. 이렇게. 아주 쭉 해가지고 오사카로 해가지고 이 강을 타고서 배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왔냐면은 우지까지 왔어. 우지까지 왔다가 요, 요 강이 있잖아요. 강 타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지도를 좀 보시면은 교토역이 여기 있어요. 교토역. 교토역. 교토역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후시미라는 그 이런 이제 진자가 있고 오다 보면 여기에 후시미라고 보세요. 후시미 캐슬이라고. 후시미 모모야마. 후시미. 이 후시미가 그 히데요시가 지은 성이에요, 이게. 지은 성이고 자기가 전쟁을 승리에 이끌고 자기 아들을 오사카에 성을 주고 여기서 은퇴하고서 자기는 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강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여기 편편한 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잘 보시면은 태창이라고 쓰네요. 태창. 태창. 여기쯤에 갖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동네가 예전에는 여기에 그 히데요시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도쿠가 이에야스 이거를 여기서 몇 번 내려와서 지내요.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가 번성을 했어요. 시장이.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가면 그때 흔적이 그 남아 있는데 여기에 뭐가 발전했냐면 그 술을 빚는 양조장이 이제 일본 술을 빚는 발전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술 한 번 먹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기. 이 동네 그 술맛이. 근데 여기에 잡혀 있던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니까 이 교토역이 여기니까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교토에 있는
이 승려들하고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시를 이제 주고, 뭐 서로 그 찾아오고, 뭐 서로 도와주고, 쌀도 갖다 주고, 서로 옷도 나누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 승려들도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승려가 그 부채혈주를 보내면서 시를 청하해 왔다. 그럼 시를 또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8월 달에 이 시로새가 죽어요. 8월 달에 죽으니까 이 죽었다는 거를 숨기고 그 다음날 밤에 시체를 메고서 이 교토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죽은 거는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서 시체를 메고서 이 올라가가지고 여기 가면 이쪽 산이 있어요. 산. 이 산에다 묻었어요. 그래서 저도 묻은 산까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계단으로 쫙 만들어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다가 갖다가 묻은 거예요. 몰래. 그러고서 안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서 조선에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교회 매장하고서 그 다음에 그 문에 뭐 새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가지고 그, 그 묘 들어가는 입구에 문에다가 다음 같은 시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그만큼 경비를 안 했던 거죠. 그 지금 가면은 그 산 밑에 신사가 있어요. 그 일본에 진자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그 뒤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묘소가 있습니다. 묘소가 산 꼭대기에. 자, 그때 요 사람이 중요해요. 왜 일본 승려 순수자라는 자가 와서 말하기를 그 네가 여기 그 문에다가 실을 써가지고서 그 붙였다고 하는데 너 잘못 걸리면은 죽는다고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냐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 순수자라는 사람의 이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에 주목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그 후시미에 있으면서 하루는 오사카까지 간 거예요. 오사카에서 더 가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요거는 스카이라고 지금 그 간사이 국고 일본 간서 공항이 바다 위에 있잖아요. 바다 위에서 육지로 탁 나오면은 요 사카이라는 동네가 가까운데요. 거기서 이제 오사카로 들어오는데 여기 가서 중국 사람을 만났어요.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의 이름이 모국과 왕공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었냐면은 그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가던 해에 그 명나라 군사가 대거 이제 동원이 돼 갖고 이제 왜적을 치려고 했잖아요. 치다 안 되니까 이 군사력이 안 되는 게 워낙 그 세기 때문에 어떻게 몰래 타협을 했냐면 중국에서 자기네 군사 몇 명을 몇십 명을 일본한테 그 보내면서 너네가 얘네들을 인질로 잡고서 일본으로 가라고 그렇게 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빨리 가달라고 해가지고서 그 인질을 보낸 거야. 그 인질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쫄병은 아니고 장교급인데 장교급을 인질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카이에 이제 잡혀 있던 거죠. 나중에 다 일본서 보내줘요, 중국으로. 근데 중국서는 이 사람들이 그 중국으로 돌아올 때 인지를 중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몰래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자기네가 이겼다고 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폭로가 될까봐 밝혀질까봐 뭐 전쟁 금지라고 난리를 쳐요. 얘가. 뭐 그런 그 일화가 있는데 하여간 와서 만나보고서 그 중국 명나라의 그, 군의 지휘관들이니까 우리가 도망가는 데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이 강항이. 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 경박하게 뭐 그 말을 막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샜어. 새가지고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 겨우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도망가려고 돈을 주고서 배를 한 척 사가지고서 그 수리하고 있다가 또 걸렸어. 그래서 또 실패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한시라도 조국에 돌아갈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다. 그다음에 외국의 풍습은 돈만 있으면 귀신이라도 부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붓글씨를 써가지고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 승려한테 팔아가지고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배를 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일본에는 이 사람이 이제 명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이에 특징 같은 거를 잘 이제 나름대로 그 기술을 했어요. 이거 보면 당시에 그 일본의 모든 그 인간관계가 이 돈으로 굉장히 얽혀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군인이고 뭐고 승력 관계없이 이쪽 이 화폐 경제가 굉장히 발전되었다는 그 암시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배를 사가지고 해다가 또 발각이 됐어요. 또 실패했어요. 외승이 병풍에다가 이런 걸 써가지고 와서 가서 시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병풍에다가 이제 시를 써줬다. 그럼 이거 이렇게 시를 써주면 붓글씨에 써주는 거 아니야? 써주면 이 병풍은 완전히 가보가 되는 거야. 가보가 이쪽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또 순수자 아까 승려한테 그 시를 써가지고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수길이 두 번째 우리나라를 침략할 적에 이거는 정유자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1597년에 여러 장사에게 명하기를 사람의 귀는 각각 둘이지만 코는 하나다 하고 군사 한 명이 우리나라 사람의 코를 하나씩 베어서 수급을 대신케 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때 정유자란 때에 이 조선에서 싸우는 자기의 부하들이 하도 거짓 보고를 많이 하니까 그럼 죽였으면 죽인 수만큼 코를 잘라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코를 잘라.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죽이고서 전부 코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보냈습니다. 일본에 히데요시한테 그 몇 달 정도 동안은. 자, 그래서 이렇게 코가 엄청나게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와요. 소금하고 그 숯하고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외경에 도착하니까 그거를 모아서 이 대불사가 히데요시의 히데요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절이에요. 크게 만든 그 앞에다가 묻었다. 묻어가지고서 이제 거기다 이제 묻고서 봉분을 크게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잡혀온 사람들이 쌀을 모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서 나에게 제문을 지으라고 해서 내가 제문을 지어줬다. 자,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이총 미미즈카입니다. 미미즈카. 네, 가면은 이 교토에 있어요. 자, 미미즈크가 어디냐면 그 코를 묻은 무덤이 아직까지 있는데 이겁니다. 요거. 위에서 찍은 사진에 요거. 그다음에 대불사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 대불사가 이제 그 뒤에 없어지고 지금 이것이 신도 신사가 됐어요. 신도 신사가 됐는데 이 신사 이름이 뭐냐면 도요쿠니 진자예요. 도요쿠니 진자. 도요쿠니가 무슨 뜻이냐면 히데요시라는 뜻이에요. 히데요시.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예요. 그 앞에다가 조선인의 코를 묻은 거예요, 여기. 그 복문을. 그래서 이게 그 미미즈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얼마 정도의 그 코가 묻혔을까 하는 거는 그 약간의 그 수수께끼인데 제가 지금 이제 그거를 그 여기저기서 이제 좀 정보를 이렇게 캐고 있는데 뭐 적어도 한 2만 개 이상, 2만 명 이상의 그 시신이 묻혔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갖고 온 통이 있어요, 통. 통 하나가 1,000개씩 집어넣어가지고서 왔는데 한꺼번에 왔던 게 16개가 왔어요, 16개. 코를 잘라가죠, 네, 보낸. 그래서 내년에 그 일본 철학
그 답사 여행 갈 때 여기다 한번 슬쩍 한번 들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쭉 가서 이제 철학자의 길을 이제 걸으면 되는데, 근데 요것이 지금은 신사지만은 에도 시대 때는 이것이 그냥 절이었어요, 절. 절이었었는데, 이때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오면 반드시 요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요 앞을. 이거 보라. 너네 까불다가 저런 거 또 하나 생긴다고. 통신사들이 지나가고 어떤 때는 여기다가 통신사들을 모아놓고서 여기서 주연을 베풀었어요, 주연. 그러니까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그렇게 비극적인 그런 장소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반항도 하고 뭐 핑계도 대고 뭐 그런 일화들이 꽤 많습니다. 통신사 기록들을 보면은 나중에 읽으면은 어딘가 나루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 조선한테는 이제 굉장히 한이설인 이제 동네고, 그다음에 현대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특히 분리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서 제사도 엄청 많이 지냈어요. 무당도 가서 굿도 하고 회원한다고. 그래서 한국의 조선의 한이 서린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제 그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600년 전쟁이 끝나고서 1년 한 4개월 정도 지난 때입니다. 이게 1600년 이거 지나고서 이 적장이 이 자기 강왕의 집에 이 누추라고 경계를 누추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돌아가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기회를 타가지고서 4월 2일에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서 이제 돌아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질의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7 77개가 있는데 지금 42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2시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